제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는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2단계에서 주의할 것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업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실행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학습 방법을 4단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저는 자기 변혁과 스타트업 경영자를 코칭하는 유니콘 코칭의 개념을 3년 만에 정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개념을 실제 많은 스타트업 경영자들께 전달을 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강의나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을 해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알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유니콘 코칭과 자기 변혁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사실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오로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3년 동안에 저 혼자서 독자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창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현실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는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사업을 했었지만 실패한 경험만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은 30대 때 좀 관심이 있어서 책 몇 권을 사서 공부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책대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포기를 했었죠. 그런 경험만 있었는데 제가 최근 3년 동안에는 사실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특이한 것은 저는 이 과정에서 물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세보니까 한 300여 권 정도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닙니다. 창업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실행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것만 찾아서 창업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혁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계발 서적을 거의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계발 서적이 그걸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변혁을 마스터하고 나서 최근에 내가 아는 것이 세계 최고 자기계발 서적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 몇 권을 사서 이제 읽어보게 됐는데요. 책 몇 권을 사서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내가 아는 내용들이었고요. 때로는 어떤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 잘 이해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자기계발 서적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론들이 너무나 일반인들이 따라서 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돼서 일반인들이 이걸 과연 따라서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다 단순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걸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 단순화해서 누구나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100% 배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100% 글과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이 사용하는 말과 단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상대가 표현하는 말과 글을 보고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또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우리는 배운 것을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뿐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떤 지식과 개념을 타인을 통해서 100%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의 원리를 알면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은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배울 수 있어야 적응할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학습을 통해서 단기간에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책과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개념에 대한 기초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 지식이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용어들을 말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무엇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체화돼서 내 안에서 이해가 되고 내가 안다고 느낄 때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개념을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있어요. 이 컵을 제가 말로 설명을 하면 원통 모양인데 뭔가를 담을 수 있고 동그랗고 뭐 이런 표현을 하겠죠. 자, 이렇게 컵을 설명하는 거하고 내가 컵을 실제 들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는 거하고 지식의 수준이 다르겠죠.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이렇게 실제 만져보고 경험하고 해서 내가 컵은 이 정도의 무게고 이런 느낌을 주는구나 하면서 그때서야 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알면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수준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해한 것을 단순한 개념으로 정리하고 자신 안에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자신 안에 쌓이게 되고 다양한 분야로 그것이 많아지면 융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과학 지식과 인문 지식을 쌓으면 융합하여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학습 방법을 4단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를 공부를 한다면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분야 서적 10권 정도를 사서 읽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 주의할 것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써놓은 글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기본 개념과 용어를 익히는 수준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공부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를 아는 정도 수준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2번째 단계는 기본 개념을 익혔다면 그 기본 개념을 실행하고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배운 것을 실행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학습하는 사람을 깨어있게 합니다. 수동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배우는 것의 의도와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여 학습의 속도를 높이게 합니다. 자, 2번째 질문은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학습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면서 이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목적을 상기하게 되고요. 목적을 다시 상기하면 열정이 생기게 돼요.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목적이 선명해지고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자, 3번째 질문은 이곳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해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 가면서 실행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챗 GPT에서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그 궁금한 점들을 해소를 하게 됩니다. 자, 궁금한 것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내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게 공부가 아니고요. 내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서 답을 알게 되는 것이 공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식은 수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셋째,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돌을 닦는 것도 아닌데 무슨 깨달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떤 주제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깨달음의 순간이거든요. 영어로는 아하 모먼트라고 하죠. 자, 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나는 대답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때가 되면 학습의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화됩니다.
자신만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고 잘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에서 질문이 계속 저절로 떠오르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부를 더 하게 되죠.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덧 한 10시간 정도가 훌쩍 지나가 버리게 돼요.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의식이 열립니다. 이 단계는 내면에서 이제 지식이 올라오는 단계예요. 내가 학습하는 단계가 아니고 내 내면에서 지식을 창조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학습한 고정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힘을 빼고 내려놓게 됩니다.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당연히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분야와 관련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력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근원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우쳐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스스로 근원을 찾아내고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면 새로운 관점과 이론이 확립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하면 그것을 현실에서 검증하여 입증하고 이론을 만듭니다. 자, 이때부터는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창조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 없는 개념들, 이것들을 본인의 통찰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고 그걸 글로 쓰면 새로운 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현장에 적용해서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분야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무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습을 하는 4단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을 배우기 위해 너무 많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기본 지식을 익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가늠하고 실행과 체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엇이든 무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기까지 3년 정도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이 창조성을 극대화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개념을 적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어떤 일가견을 가지고 자기만의 개념을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